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 리뷰하려고 가지고 나온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사이즈입니다. 풀사이즈 SUV 포드에서 나온 어떤 차일까요? 딱 외관만 봤을 때는 익스플로러 느낌도 나죠. 네, 하지만 익스플로러보다 한 단계가 더 큰 익스페디션이라는 차입니다. 자, SUV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세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SUV다 하면은 이제 현대 팰리세이드 요 정도 급이 될 텐데, 이 차량은 그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면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은 전체 앞뒤 길이가 5.3m가 넘습니다. 5330mm가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지금 주차장에 굉장히 폭을 꽉 들어차게 차 있습니다. 2m가 넘기 때문에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높이 자체도 지금 제가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키가 이제 182 정도니까 1.9m가 지금 넘는, 네, 그런 높이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바퀴와 앞바퀴와 뒷바퀴 요 사이의 축간거리도 지금 3.1m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차는 풀사이즈 5인승이 아닌 7인승, 8인승 7명, 8명이 성인 7명, 8명이 타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링컨이 또 같은 형제차잖아요. 내비게이터가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링컨도 있지만 익스페디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익스페디션은 지금 플래티넘 가장 등급이 높은 트림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점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웅장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잠깐 끌고 왔는데, 끌고 오는 동안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차가 너무 크고 넓어서. 그리고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조금 부담이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차 가까이 가도 이렇게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자체도 굉장히 적게 들리고요. 그리고 V6 엔진을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총 출력이 이제 405마력에 이제 66 토크, 최대 토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F150의 그 바디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의 그 견인 능력도 4톤 이상이 되고요. 굉장히 힘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차거든요. 이유는 너무 과하게 디자인을 개성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느낌 자체가 스탠다드한 모습, 정돈된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살렸고, 그리고 승차했을 때에도 뭔가 좀 편한 느낌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잘 살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을 보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큰 라디에이터 그릴 모습이 보이시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운데 있는 메탈 느낌으로 이렇게 쭉 한번 테두리를 두르고 있거든요. 그 테두리 두른 안쪽으로는 이렇게 좌우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요 모습, 그리고 LED 램프네요. 네, 그리고 요 모습도 굉장히 좀 뭔가 정돈된 느낌의 정돈을 더 살렸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LED 램프, 헤드램프가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자 모양을 거꾸로 해놓은 느낌으로 이제 이 전체 헤드램프를 감싸는 느낌으로 방향지시등, 그리고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엠블렘도 굉장히 큽니다. 제 성인 주먹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엠블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도 견인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로 봤을 때에도 지금 특징적인 거는 이제 차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스태퍼가 나오는 거, 전동 스태퍼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거, 요것도 옵션 사항인데요. 요 부분도 물론 풀옵션이니까 다 이제 요게 자동으로 이제 옵션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굉장히 운전 탑승자에게 편의 사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북미형 수입차답게 좌우 방향지시 등이 램프가 지금 붉은색으로 점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붉은색 테일 램프 LED가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가운데로 여기도 뭔가 좀 균형 통일성을 살렸어요. 메탈 느낌으로 가운데 쭉 가로 바가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가운데 레터링으로 익스페디션이라는 영문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엠블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익스페디션의 그 2열 공간, 네, 이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실내를 한번 들어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태퍼가, 전동 스태퍼가 열리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편한 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편하게 올라탈 수 있는 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올라타 놓고 보니까 올라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앞쪽을 보면은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편한, 성인 남성이 몰았을 때 편한 사이즈로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을 더 깊게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그룸 자체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분하고요. 정면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편하게 손잡이를 또 만들어 놓은 점들, 이런 것들은 좀 실용성을 많이 높이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네,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공간들을 나름대로 수납 공간들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뱅앤올슨 스피커가 있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그리고 공조 버튼들, 그리고 네, 이쪽은 지금 보니까 지금 230V, 뭐 150W, 이게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배터리 요거를 충전할 때 예를 들어서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도 꽂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센트가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 한번 꽂아봤는데, 지금 제 거 이제 휴대폰 충전기인데 요 고프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게 되는지 한번 꽂아볼게요. 자, 뒤쪽에 이렇게 꽂으면 꽂히고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죠. 충전 중이라는 표시거든요. 지금 되게 편하게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V12 기능이라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나 뭐 EV6 같은 이런 우리나라 전기차에 굉장히 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좀 기술이다, 이렇게 좀 자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꽂을 수 있는, 네,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곳 포드 익스페디션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규격에도 맞지만 이거 빼보면, 네, 이렇게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뭐 110V라든가 이런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 F사는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이라든가 네, 이런 좀 대형 SUV 이런 차들을 주로 만들어 왔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굉장히 깊고요. 네. 기본적인 그런 성능에 대한 어떤 충실함 이런 게 굉장히 큰 그런 좀 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모실 때 어떤 투박함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글쎄요, 뭐 뭔가 기교를 뺀 그런 좀 담백함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차를 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체의 이 길이 자체가 5m가 넘고요. 그리고 뭐 물론 견인 능력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디 자체가 지금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끊어서 만든 그런 바디 자체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본 이 바디이기 때문에 강성 자체가 좀 높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견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4톤이 되다 보니까 네, 4.1톤 정도 일단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견인할 수 있다는, 그만큼 힘을 또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튼튼한 이 차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의미가 되겠죠.
스티어링 휠을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면서 한 손으로, 예를 들면 한 손으로 돌리기도 이렇게 요즘엔 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은. 근데 이 차는 한 손으로 너무 무거워서 못 돌려요,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나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좀 특화되어 있는 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북미 지역이 넓은 광활한 대지가 많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좁은 곳에서 막 이렇게 많이 돌리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좀 안 하지 않은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뒤쪽에 보시면 시트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마사지가 있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마사지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마사지를 눌러보면 높음, 낮음, 그렇죠. 끄기 지금 제 등을 지금 얘가 뭔가 꾹꾹 지금 눌러주고 있고, 고양이 꾸기처럼 뭔가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조수석 같은 느낌이. 경우도 지금 있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운전하다 장시간 운전할 때 뭔가 필요할 때, 네. 이럴 때 이런 기능들도 한 가지 되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디젤 차가 많은데 네. 이 차는 가솔린 엔진에다가 이제 바깥에서 오는 풍절음 자체가 크게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정숙성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구간에서는 이런 언덕길, 둔턱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둔턱적인 그런 좀 안 좋은 길을 가더라도 지금 이런 길, 네. 네,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네. 길이 가잖아요. 이런 길을 간다 하더라도 실내로 타고 들어오는 어떤 그 잔진동이 별로 없어요. 네,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또 소프트한 그런 느낌들도 잘 살렸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운전에 대한 이 차량의 그 폭,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이런 공간감만 잘 익혀놓으면 정말 운전하기 편한 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파일럿 360이라는 360이라는 그런 기능 때문에 그래요. 기능 덕분에 그렇죠.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 하더라도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런 잔진동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프리미엄급,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어떤 좀 대형 풀사이즈의 어떤 그 SUV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안락한 또 정숙성,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죠. 더 큰 사이즈는 이제 풀사이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풀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2m가 넘어가는 차를 이제 풀사이즈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즈의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큰 차량들은 이제 이런 시내 어떤 그 구간에 네. 규격에서 좀 많이 어긋납니다. 주차 공간들, 네. 그다음에 뭐 어디 언덕길 올라갈 때나 이럴 때도 그렇죠. 이제 좌우 폭 이런 제한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 규격을 넘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차들도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맞춘 차를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사지 기능 켜주셔가지고 저 운전하면서 지금 피로가 풀리고 있어요. 원래 스트레스가 좀 쌓여야 되거든요, 이 차 몰면은. 나는 조금 더 정숙한 차를 원해, 약간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패밀리카로서 많은 가족 구성원을 태워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참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네. 내부 디자인은 뭐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의 어떤 그 기술들을 많이, 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기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죠. 네, 맞아요. 원래는 여기도 그 변속기 자체도 기존에는 이런 변속 레버를 썼어요. 네. 근데 이 노브 변속기, 그 스틱형 그 변속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지금 조그 형식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는 돌리면 이제 선택이 되고요. 뭐 주행 모드, 뭐 일반 모드, 뭐 수풀, 뭐 모래길, 되게 다양하네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길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도로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행을 일반에 맞춰놓고 주행하되 뭐 오프로드 길 간다거나 아니면 캠핑을 간다거나 그러면 그 해당 사항에 맞는 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행을 하시면, 주행 모드를 선택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또 좋은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어떤 이 조작할 때도 힘도 많이 들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기본기 충실한 차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특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기능들, 이게 트레일러 백업 기능이거든요. 아, 네. 뭐냐면은
만약에 트레일러를 뒤에 달았어요. 네. 근데 트레일러를 끌고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진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스티어링을 돌리고 하면 쉽지 굉장히 않죠.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전기로 이제 이게 전기 장치로 연결을 해서 스티어링 휠을 저기 돌리는 예,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트레일러나 아니면은 그 캐러반을 요걸로 돌리면 좌우 방향이 조정이 돼요. 조절이 돼요. 예. 확실히 그렇죠. 다른 기능이네요. 예, 조향 기능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작은 핸들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 때 요거를 좌우로 돌려주면서 트레일러나 그렇죠. 캐러반을 좌우로 맞춰주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만약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그 군을 찾자면 먼저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뭐 가족이 막 5명 이상 되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내, 그러니까 뭐지? 야외에서 뭔가 그냥 뭐 근교 뭐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 막 둘러보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카 대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장거리 뛰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연비가 되게 안 좋아. 네, 복합 연비가 7.4km/L 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는 지금 이 정도 주행할 때는 한 연비가 한 5 정도 나오려나? 그러면 거의 뭐 슈퍼카 연비랑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뭐 장거리를 뛰면은 어느 정도 연비가 한 10 정도 이상은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는 뭐 자기가 주행 습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연비가 조금 아쉬운 거,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좀 짐을 좀 많이 좀 실어야 되는 수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재 공간에 굉장히 넓죠. 네, 3열을 이 뒤에 2열과 3열을 다 접으면은 네. 거의 뭐 3,000리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정말 뭐 1리터짜리 냉장고, 아니 저기 뭐죠? 1,000리터짜리 냉장고 네. 한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네.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어떠셨습니까? 제가 조금 날씨도 안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찍는데 제약사항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빠르게 이렇게 좀 리뷰를 마쳤는데 기본적으로 포드 익스페디션 저는 좀 다시 보게 된 차거든요. 이렇게 좀 많은 가족 구성원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니즈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이 차에 대한 어떤 좀 이런 리뷰는 더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좀 궁금한 게 더 있다라고 하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댓글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현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